이제 비상구제 절차에서 재심이 먼저 나옵니다. 요새 갑자기 이 재심 부분이 여러분 좀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는데 그 재심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례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재심은. 그래서 요새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의 지문에서 재심 부분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례 중심으로 해서 좀 잘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재심은 뭐냐? 재심은 일단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무죄가 아니라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유죄해야 되고 그 판결은 확정 판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 사실 오인이나 그 오인이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이다. 그러면 상소와 먼저 구별의 개념. 상소라는 것은 미확적 재판에 대한 불복이죠. 비상상고는 뭡니까? 비상상고 그 말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찰청장이 총구하고 판결의 효력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비상상고입니다. 그러면 재심의 절차. 우리는 재심은 혹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재심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재심 개시 절차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재심 심판 절차. 재심 심판 절차라는 것은 일반의 형사 절차와 똑같은 절차로 가는 것이니까 문제가 아닌데 재심은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재심 이후 의무를 심사하여 다시 심판할까를 결정하는 절차가 결정하는 사전 절차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재심의 심판 절차는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에서 그 신급의 공판 절차와 동일하니까 문제. 재심은 뭐가 있다? 개시 절차가 개시를 결정하는 절차가 사전 절차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 그러면 어떤 것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가부터 봅시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 재판입니다. 그래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확정된 약식명령 직결 심판은 유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결정과 명령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상소 기각의 판결. 상소 기각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 아니라 항소 기각 판결, 상고 기각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하므로 확정된 항고 기각 판결, 상고 기각 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자, 1번 판례부터 볼까요? 경합방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의 유죄를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는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 중에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형식적으로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 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은 그 부분은 형식적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판결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한하여서만 심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판례, 소송촉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또는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법 23조 2.1항의 규정을 위치정하여 규칙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던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그 유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한번 알아두시면 좋죠. 자, 세 번째 판례, 형사소송법 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 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 후 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소심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위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 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알아두셔야 되죠.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네 번째 판례, 유죄 판결 확정 후 형 선고 후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특별 사면은 형 선고 후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 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 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 판결은 형 선고 후 효력만 상실한 때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특별 사면은 형 선고 후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도, 여기서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형 선고 후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판결도 형사소송법 420조 유죄의 확정 판결에 해당하여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재심의 이유. 재심의 이유는 확정 판결의 사실원인이죠. 그런데 재심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것, 일사부재료 효력을 없게 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말은 잘 안 받아들여진다 그 말입니다. 오류형 재심 신사, 재심 사유 해가지고 허위 증언, 자, 원판결에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무엇에 의해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라든가 변조된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판결의 증거라는 것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를 의미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진술 증거일 때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도 원판결의 증거에 포함된다. 허위 증언,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 증거로 채택되어서 인용된 증언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증언은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말하고 공동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위증죄라든가 허위 감정죄로 처벌되어서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 무고의 증명,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된 때입니다. 허위 고소장이나 고소처서에 기재된 내용이 원판결에서 증명될 뿐 아니라 무고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된 데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단순히 무고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된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변경. 자,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서 그것이 인용된 재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이 변경됐을 때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기타 재판, 모든 재판을 불문합니다. 다섯 번째, 저작권의 무효 확정. 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저작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그 권리에 무효의 심결이 포함된다는 것,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될 때 무효의 심결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 법관의 직무 등의 직무범죄, 원판결, 전심판결 또 그 판결에 기초된 조사에 관여하는 법관이라든가 공소제기 또는 그 공소에 기초된 수사에 관여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무엇에 의해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된다. 하지만 1번, 원판결 선고 전에 이렇게 법관이라든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공소제기 있는 경우에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 해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받은 자가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자기가 유발한 경우, 이때는 검사가 아니면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 형사소송법 420조 7호의 재심 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불법 감금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420조
7호에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고 보아 재심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법 감금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 고소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했는데 재정 신청이 기각됐다 할지라도 이건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3번 형사소송법 420조 2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판결의 이유나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자, 이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이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죄로 된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원판결이 증거된 증언에 해당되고 증언이 나중에 확정 판결에서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되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와 관계없이 자, 허위 부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해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관계없이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눈여겨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형 재심 사유. 신규형 재심 사유는 뭐냐? 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바다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형의 면제는 형을 면제해야 된다. 그 말은 필요적 면제만을 의미하고 의무적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판례가 형사소송법 420조 5의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소정에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라면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 별개의 죄로서 법정형이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 별개의 죄로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때 증거의 신규성, 판단 기준, 원판결 당시에 존재했던 증거가 뒤에 발견된 경우, 원판결 후에 새롭게 생긴 증거나 원판결 당시 그 존재는 알았지만 자, 제출하거나 조사하지 못했던 증거가 뒤에 가능하게 된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판단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증거의 신규성은 법원의 입장에서 누가 이게 새롭냐 새롭지 않냐는 법원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이어야 되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판결이 증거로 사용된 자백이나 증언의 번복이 된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증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판례 두 개를 한번 봅시다. 그 밑에까지. 1번 갑은 사고 당시 을이 운전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실제 1, 2심에 모두 유죄가 선고된 후 갑의 탄원에서 재수사 과정에서 을이 자기가 운전하였다가 사고를 일으켰음을 자백하여 군검찰관이 을을 교통사고를 일으킨 진범으로 지목하여 군사법원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갑은 원심 판결에 형사선고 420조 5호의 소정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서로 발견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2번 판례 피고인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규성이 부정되는 이유로는 재심으로 사유로 인정되지 못하게 되면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종전의 소송 절차에서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증거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의하여 확정 판결 후에도 사실 인정의 문제에 한하여 이를 재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선고 420조 5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을 청구하는 피고인이 아니라 어디까지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이 새로이 발견하여 알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이 판례 중요 판례니까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증거의 명백성. 새롭고 명백해라. 자,
명백한 증거란 새로운 증거가 확정 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법관의 심증에 의해서 증거 가치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 증명력이 좀 움직이는 것, 이것은 명백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의 방법, 증거의 명백성은 새로운 증거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증거와 구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며,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증거의 증거평가에 대한 원심 판결의 심증에 구속되지 않고 구증거의 증거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지만 고의 과실의 귀척사유로 인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공범간에 있던 모순된 판결, 공범자 사이에 유죄와 무죄의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증거의 명백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공범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사용된 증거가 유죄 판결을 파기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봐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판례로서 여러분이 익혀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판례 1번을 보면은 형사소송법 420조 5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새로 발견된다라고 하면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발견돼도 제출 심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 가치에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 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형사소송법에서 새로이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 가치만으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이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을 증거 가운데 서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된 것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해야 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 대상이 되는 유죄 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의심을 넘어서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의 명백성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으로 당초 부가처분을 취소하였다면 그 부가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게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 의무도 없어지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420조 5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이유. 자,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판결에 대해서 허위 증거라든가 허위 증언, 공문의 증명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하나여 선고를 받은 자의 의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왜 그런 조항을 줬냐? 원심의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해 재심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원심의 유죄 판결과 별도로 상소 기각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나 1심의 예외적으로 1심 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이 있는 후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며 1심 또는 2심 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는 후에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유언결정. 자, 우리가 간통죄 유언이 나왔었죠. 그래서 유언결정의 효력을 봐야죠. 법률의 유언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유언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결정된 날로부터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어쩔 것인가. 이 조문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합니다. 있는 날의 다음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한다. 자, 사망의 경우 이혼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로 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가. 그래서 유형결정의 효력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재심 후 개시 절차. 재심 이제 사유를 봤으니까 423조 재심 후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자, 재심의 청구권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그 다음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입니다.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죠. 40조, 420조 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누가?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426조 변호인의 선임, 검사 예의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답니다. 전항의 규정의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재심 청구 시기, 재심 청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게 될 때도 할 수 있다. 자, 428조 재심과 집행 정지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냐 없냐면 효력이 없답니다. 단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 검찰청 검사는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재심 청구의 관할, 재심 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판례를 보면은 1번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 사건이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신급의 일반 법원에 있답니다. 2번 재심 청구가 재심 관할 법원인 항소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에 잘못 기재된 경우 1심 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해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인 항소법원으로 이송해야 될 것인데 1심 법원이 항소법원으로 이송 결정 대신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재심 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은 마침 재심 관할 법원인 항소심 법원인 경우에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367조를 위조하여 관할권 없는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 관할 법원으로서의 절차를 취해야 된다. 이 판례도 알아두시는 게 좋죠. 이건 전부 법전으로 해놔서 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재심의 청구권자,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법정 대리인, 만약에 그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죠. 자, 검사 예의자가 재심을 청구할 때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호인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법관의 직무상 범죄를 이유로 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 시기 제한이 없다 그랬죠.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때도 할 수 있으며 유죄를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방식, 재심 청구를 할 때는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야 돼.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제소자의 청구는 재심 청구서는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심 청구 요건은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랬죠. 그러나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사가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랬죠. 재심 청구의 취하. 재심 청구의 취하는 재심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다. 자, 재심 청구를 취한 자는 다시 동일한 이유로 다시는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재심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해야 되고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해라. 재심 청구에 대한 심판. 재심을 이제 청구를 하면은 재심 청구의 심리 절차의 구조. 재심 청구를 이제 재심을
개시 절차이기 때문에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까. 재심 청구의 심의 절차는 판결 절차가 아니라 결정 절차이기 때문에 구두별로 내할 필요가 없고 절차를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절차를 공개할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 알아두고, 그러나 필요한 때 사실조사는 할 수 있다. 의견 진술, 재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며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청구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이 청구한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판례를 볼까요? 1. 형사소송법 420조 7호 재심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 관계에 관계된 것인가의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 앞에 했던 판례인데 다시 또 한번 나오네요. 두 번째, 형사소송법상 재심 절차는 재심 개시 절차와 심판 절차로 구별되는 것이고,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야 되고, 나아가 재심 사유가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는 실체적인 사유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 안 받아주면 청구 기각 결정을 하겠죠. 받아주면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청구 기각의 결정, 부적법. 재심 청구가 법률상 방식이 배제되거나 청구권 소멸의 것이 명백할 때 결정으로 기각해야 된다. 이유 없음. 청구가 이유가 없을 때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이 결정은 누구든지 동일한 사유로 다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청구의 경합, 재심 청구가 경합할 때 하급심이 재심 판결을 할 때 상급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이 경우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됩니다. 재심 개시 결정, 재심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때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지 정지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사실에 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자,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결정은 하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유죄 판결은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에 대한 청구에 대한 결정은 기각 결정이라든가 재심 개시 결정 불문하고 둘 다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1보면 1.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규정에 즉시 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어 확정된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사 재심 개시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 사유 전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해야 된다. 2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에 유죄를 인정하여 한계를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 중에 일부 범죄 사실에 재심 청구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으로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쪽은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일부에 대해서 있다면 전체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심의 심판 절차. 1. 재심의 공판 절차. 재심의 공판 절차란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이후 종국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공판 절차. 그래서 재심 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그 신급에 따라서 다시 심판해야 된다. 438조를 한번 볼까요? 재심의 심판.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436조의 경우에 법원은 그 신급에 따라서 다시 심판해야 된다. 이 다음의 경우에는 306조 1항, 328조 1항 제2호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 청구가 있을 때, 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그래서 사망을 보면 전하의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이때는 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심신장애가 있을 때는 출정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지만 단 이 경우에는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 사항, 이하의 경우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볼까요? 재심 심판 절차의 특칙이 있다. 공판 절차의 정지라든가 공소기각 결정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자,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왜? 사망자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라의 재심 청구가 있을 때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1심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공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변호인은 반드시 출정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심 청구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는 청구권자가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심의 취소와 공소장 변경, 재심은 공판 절차에서 재심의 공판 절차는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자, 재심의 공판 절차에서 무엇은 허용된다? 공소장 변경은 허용된답니다. 이 두 개를 반드시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재심의 재판. 재심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재심은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이 금지된다는 거. 왜냐면 특이한 것이니까 봐두시고. 만약에 무죄 판결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지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 다만 다음 아래에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치 아니할 때는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412조 이제 당사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나 그 고유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 224 그 형제 자맥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을 청구한 사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재심을 청구할 때는 양 당사자든가 그 가족이 그다음에서 원하지 않을 때 그 말이에요. 재심의 무죄를 선고할 때 판결의 관보와 신문지에 공고를 기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은 뭐합니까? 관보나 신문지에 공고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재심은 무죄를 선고할 때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지 신문지에 공고하는데 여기서 무죄의 선고란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를 말하는 것이지 선고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재심 판결과 원판결의 효력.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 선고될 때가 아니에요. 확정될 때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재심 개시결정에 의하여 원판결이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고 재심 판결이 확정되어도 원판결의 형의 집행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한번 볼까요? 1. 형벌에 의하여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에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326조 4호에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면소 판결에 대하여 무죄 판결인 실체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두 번째, 이것은 이제 무슨 해석인데 형사소송법
8조 1항은 재심 개시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제436조 이하의 법원은 그 신급에 따라서 다시 심판해야 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이 뭔 뜻이냐? 재심의 대상의 판결을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이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이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의 대상 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어 있다라더라도 재심 사건에서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이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면소 사유인 형사소송법 326조 2 사면이 있을 때에서 사면은 일반 사면을 의미할 뿐 형의 선고를 받은 자하고 확정된 자에서 이루어진 특별 사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에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실체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지 특별 사면을 들어서 면소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요 부분의 판례도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좀 중요한 판례입니다. 4번. 특별 사면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재심 심판 법원이 그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된 경우라면, 만약에 다시 심판한 경우가 아무리 특별 사면이 있더라도 무죄로 인정된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해야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피고 사건에 대해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미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 사면으로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어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재심 심판 법원은 뭐라고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냐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고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 판례도 잘 숙지를 해 두십시오. 비상상고. 그럴싸하죠. 말 그대로. 자, 비상상고란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이 법령 이유를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 절차이다. 자, 비상구제 절차에서 구제인데 확정 판결에 대한 것을 시정한다고 해서 의미에서 미확정 판결에 대한 시정제도인 상소와 구별되고, 법령 위반을 사실오인이 아니라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재심과는 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상고 취지가 뭐냐면, 법령 해석 후 적용 잘못이 있는 경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을 하기 해서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비상상고 후 대상이나 이유를 보고, 대상은 뭐냐? 일단은 이것도 확정 판결이어야 돼. 비상상고 후 대상은 모든 확정 판결이에요. 재심과 달리 유죄의 확정 판결에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무죄라든가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 면소 재판도 비상상고 대상이 되고, 약식명령과 직결심판도 확정되면 비상상고 대상이 된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당연무효 판결은 무효일지라도 판결이 확정되어 존재하므로 무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당연무효 판결도 비상상고의 대상이 됩니다. 상고기각 결정, 항소기각 결정과 상고기각 결정은 판결은 아니지만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결정도 다 포함된다. 왜냐하면 원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당해 사건의 전국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상고 이유를 한번 보죠. 441조.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이 심판이 법령의 위반인 것을 발견될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 누가?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방식은, 비상상고를 하면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어디에다가? 대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를 대법원에. 자, 공판기일 443조 공판기일의 검사는 신청서에 의해서 진술하여야 된다. 파기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돼.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는 그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때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을 다시 판결한다. 자, 원판결의 소송
원판결이 아닌 원판결로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될 때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444조 판결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 1호의 단행 규정에 의하여 판결 외에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비상상고 이유는 확정 판결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 위반인 것을 발견할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죠. 심판의 법령 위반에는 판결 내용의 법령 위반과 판결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소송 절차가 내용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가 법령 위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판례 1번 볼까요? 법원이 원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올리지 못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실제 재판에 나감으로써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했다 할지라도 자, 이는 형사선고 441조가 정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다라고 볼 수 있냐 없냐면 볼 수 없답니다. 판례 받으시고 판결 선고 당시 20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것은 법령의 위반으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 제2조 2항의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 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반받아야 할 것이므로 비상상고가 이유가 있다. 네 번째 판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간과한 채 피고인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는 것. 마지막에 5번 판례를 한번 볼까요? 법원은 특정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위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을 때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원판결 및 1심 판결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위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는 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서 피부착 명령 청구권자에게 불이익한 때 해당한 이유로 형사소송법 446조 1호의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 및 1심 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례는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죠. 자,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권자와 관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하는 것이고 방식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기간의 제한은 있냐 없냐 없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형이 소멸하거나 판결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심리는 아까 보면 공판의 개정, 비상상고 심리는 반드시 공판기일을 열어야 되고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여 신청서에 의해서 진술해야 되고 비상상고는 공판에는 1심 절차에 대한 것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당연히. 사실조사. 자, 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하나에 조사해야 된다. 비상상고에는 직권조사사항이 없으므로 그 예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비상상고는 직권조사사항이 있냐 없냐 그러면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할이나 공소우술이나 소송 절차에 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는 있죠. 자, 세 번째 비상상고 판결 기각. 비상상고가 이유가 없거나 부적법한 판결로서 그냥 기각해버리면 되고 파기판결. 비상상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두 가지로 구별해갖고 판단을 해야죠. 판결이 법령 위반과 소송 절차가 위반되는 경우. 자, 판결이 위반되는 경우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할 때는 그 위반 부분은 파기해야 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때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불이익할 때는 다시 판결을 한다. 그러나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원심 절차가 음침의 소송 절차가 법령 위반될 때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이 경우 원판결은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은 어쩝니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파기 재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심과 비상상고를 한번 구별을 해볼까요? 재심은 사실혼인이죠. 대상은 유죄 후 확정 판결이고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는
자, 배우자, 형제, 자매도 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원판결한 법원이고 기간의 제한은 없고 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에게 미치지만, 비상상고는 법령 해석과 적용을 통일인데 대상은 모든 확정 판결입니다. 결정도 포함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둘 다 똑같은 것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 하지만 판결의 효력은 비상상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